네,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 4월이 돼서 벚꽃이 피게 되면 이제 완연한 봄이 되죠. 옷장에 있던 겨울옷들은 잘 정리해서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꽃샘 추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미 잘 정리해둔 겨울옷을 다시 꺼내 입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얇은 옷을 여러 장 끼워 입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 계절적으로 이미 완연한 봄이 왔다면 하루 이틀의 꽃샘 추위는 무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미 추세는 차가움을 지나 따뜻해지는 쪽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흐름을 우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추세가 상방향이라면 그 상방향의 추세 안에서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죠. 반대로 추세가 아래쪽이라면 차가워지는 쪽으로 간다면 그 추세 안에서의 상승은 늘 상승시마다 매도가 됩니다. 명리학적으로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돼요. 제식형 인간과 관인형 인간이죠. 관인형 인간은 정치적으로는 대부분 우파적 성향을 갖게 되고 평생을 두고 완만한 파동을 그립니다. 반면에 제식형 인간은 정치적으로는 좌파적 성향을 부여받게 되고 파고의 등락이 매우 커요. 만약에 제식형 인간이 양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파동은 더더욱 커져서 흥망성쇠의 기복이 커지게 되죠. 한마디로 도 아니면 뭐의 인생을 산다는 얘기죠. 이런 게 차트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차트는 정말 기복이 없는 완만한 추세를 만드는가 하면 어떤 차트는 상당한 가격 편차를 가진 아주 굵직굵직한 파동을 만듭니다. 자, 오늘 추세 에너지 첫 시간에는 그 파동의 기복이 큰 종목과 작은 종목은 어떤 이유로 생기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다만 과거 패턴 공부에서 배우셨던 부분과 살짝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단지 패턴에 따른 심리 분석이 주된 목적이었고 지금 배우시는 에너지론에서는 이 힘의 균형점을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좀 중첩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선을 긋는 방법도 이미 배우셨지만 살짝 다시 복귀해 볼까요? 통계에서도 익스트림 밸류는 제외하는 것처럼 이 특별하게 튀어나오거나 빠진 곳은 제외하고 몸통과 몸통의 중심을 긋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몸통을 중심으로 추세선을 긋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상하한가가 사라진다면 모를까 가끔씩 투기적 매수세나 매도세에 의해서 가격이 왜곡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고가와 저가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앞서 공부하셨던 클레이머 패턴에서는 그 패턴의 특성상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작은 파동을 그리는 종목을 실제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라면 잘 그려진 추세선이에요. 정상적인 시장에 어떤 외부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상승에 소요된 에너지 그리고 하락에 소요된 에너지는 일정한 수준에서 수렴하고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추세선을 먼저 그려놓고 그 주추세선에 평행하게 하나의 선을 더 그려놓은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조금 더 정교하게 추세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하는 종목이라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에너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래가 주추세선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위 차트에서는 어떻게 된다? 굵게 표시된 것이 주추세선이 되고 추세선 상단에 엷은 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보조 추세선이 됩니다. 앞서 거론해 드렸듯이 파동의 크기는 종목의 성향에 따라서 깊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자, 이 종목처럼 추세선이 아주 좁은 경우도 있지만 자, 다음에 보실 것처럼 굵직굵직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종목도 있어요. 실제 모델을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하락 중에 있어요. 추세가 그죠? 하락 추세 중에서 찍어 누르는 힘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락 추세니까. 그래서 주추세선은 위쪽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반대로 받쳐 올리는 힘은 보조 추세선으로 아래쪽에 붙게 되죠. 자, 앞서 보신 종목에 비해서 파동이 어떻습니까? 더 굵직굵직하죠. 이런 파동의 깊이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자, 따뜻한 바람이나 찬바람만 있다면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요게 충돌할 때 변화가 생기는 거죠. 주가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기대와 그리고 실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기대와 실질이 심하게 충돌할수록 주로 파동이 굵직굵직하게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테마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가 아주 큰 종목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테마주죠.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 실질,
수익이 좀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실적에 대한 실망이 다시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 대립이 강하면 강할수록 파동은 장기적으로 더욱 굵직굵직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모델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9년도 3월에 국고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딱 1년 동안 고점과 저점이 두 번이나 변하고 있어요. 엄청 싸납죠? 게다가 최고점과 최저점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5G의 핵심 테마다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진다는 점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서 매우 큰 파동이 만들어진 것이죠. 혹시 변동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대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이처럼 시장의 기대치와 수익성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팩트의 충돌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